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탈당자 수는 7,745명입니다. 하루 평균 탈당자 수는 645명으로 계엄 선포 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도당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가장 많았고 전남에서도 152명이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책임당원 탈당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 동요하기보다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광주 전남을 위해서는 여야 손을 잡고 가야 된다 해서 예산 확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은 전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더 돌아섰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호남에서 보수정당 대선 후보로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공을 들였고 일정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당 해체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온 국민이 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부분에는 더 안 좋은 것 같아. 이제 해체를 하고 다시 뭐 당을 하든가 했으면 더 낫겠을 것 같아 난. 네, 그게 나온 거 그 의원들만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냥 다행이다.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민생 불안 여파가 사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3,500억 원 규모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서둘러 발행하겠다며 민생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전 한 여행사에 발송된 공문입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무안공항에서 베트남 달랏으로 향하는 전세기 운항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유는 계엄령 사태 이후 예약 저조였습니다. 여행사들은 다른 상품을 추천하는 등 고객을 지키려 안간힘을 써봐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취소를 놉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게 아니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시국에 어느 여행을 가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기지 않냐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층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지갑은 위축되고 단체 주문마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2월 달 정도에는 한 주문이 한 20건, 30건 정도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좀 불안감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좀 지출하는 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상인도 소비자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지원해주면 좋지 이런 걸. 그런데 지원해줄 만한 것을 아직까지는 안 내놓고 있는 이 시장에서. 아직 체감되는 건 없어. 전라남도도 직접 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 다 이거 하나씩 드시래. 내가 더 좋냐? 전라남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체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올해 3월 안에 빠르게 발행할 방침입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10%로 높아졌고 시장 내 음식점들은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송년 모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이렇게 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라남도는 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해 인근 골목식당 살리기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도내 10개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차원의 당력을 모아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주철현 도당위원장은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원들이 앞장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구상이 담긴 최종 마스터 플랜을 내년에 확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수 지역 사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의 3대 과제 실현의 기치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지역의 여망을 제시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여수선언 실천을 위해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3년의 3대 과제 실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의 완성, 2026년은 선박람회 성공 개최, 2027년 COP33 유치 성공이라는 향후 3년간의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주체인 항만공사는 지난 6월부터 내년 말까지 18개월의 시한을 정해놓고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완성이라는 첫 해의 과제 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입니다. 사후 활용 성공을 위해서는 한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실은 이제 마스터 플랜이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죠. 여수시와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는 컨벤션과 크루즈, 환승센터가 합쳐진 해양 테마의 마이스 산업 거점이 될 복합 컨벤션 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박람회 주제 구현을 기조에 두고 정부 주도의 책임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되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것. 여수뿐 아니라 남해안을 아우르는 사후 활용 공간의 확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같은 지역의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좀 부족하고 우려가 된다는 게 대체로 지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 부합하는 상징성과 지향성을 표현한 랜드마크, 존치와 철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안, 재원과 제도의 지원, 투자 유치의 가능성 등이 담긴 완성된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 있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여객선 증회 운항과 운임 지원 등 해상교통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선박람회 부행사장인 계도와 금오도를 기항하는 3곳의 여객선사 관계자들과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해상교통대책 간담회를 갖고 여객선 증회 운항 방안을 확정했으며 앞으로 해당 기간 운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선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상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향한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통찰하는 민중미술. 이러한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두 작가의 작품을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봄에 논을 갈아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듯이 못된 외래 문화를 물리치고 통일의 무릉도원을 만들자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을 찬양한다는 누명을 쓰고 검찰에 몰수됐습니다. 원작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낙인이 찍혀 35년째 수장고에 묻혀 있고 작가가 다시 그린 작품이 광주의 관객들을 만납니다. 1960년대 실험미술로 시작해 80년대 민중미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학철 작가의 60년 예술 세계를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선보입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통찰한 그의 작품에서 80년 광주가 갖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강주 항쟁이 이제 공포심을 많이 없애주고 의문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주 항쟁이 밑바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싶어요. 신학철 작가의 작품은 언제나 현재의 시점에서 붓이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예술을 부를 때 언제든 다시 붓을 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촛불 집회를 보니까 선한 힘들이 한테 모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다시 그려야 되겠다.
1980년대 전남대 당산나무 아래 놓인 정화수는 붉은 빛입니다. 2020년 옛 전남도청아 분수대에선 하얀 물방울이 쏟아져 내립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광주가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되는 작품의 흐름이 물빛의 대조로 드러나 있습니다. 1980년대 민중미술로 그림을 시작한 송필용 작가는 굴곡진 근현대사를 황토색 짙은 땅의 역사로 풀어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물이라는 소재에서 치유와 정화, 강인한 생명력을 찾았습니다. 역사와 공명하는 어떤 물줄기, 역사와 공명하는 그런 물의 강줄기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역동적인 힘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지호 미술상을 수상한 송필용 작가의 시대정신과 예술적 성과를 담은 60여 점의 작품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폭 삭감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제333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가운데 청년 임대주택 건립사업 예산 51억 7,500만 원 등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17건에 92억여 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시 발전의 초석이 될 사업의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내년 추경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개동마을 주민 1동 50만 9천 원, 순천시 덕연동 2통 주민 1동 28만 7천 원, 중앙동 9통 주민 1동 27만 원,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따따시 봉사단 24만 1천 원, 여수시 남면 장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주삼동 바르게 살기 협의 회원 1동 20만 원, 월산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상사면 당촌마을 주민 1동 14만 7,500원, 초곡마을 주민 1동 13만 5천 원, 고흥군 도양읍 관상마을 주민 1동 12만 원, 순천시 서면 당본 1마을 주민 1동 11만 원, 광양시 진월면 외막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남재동 신흥 2길 가든빌라 박승주 10만 원, 송광면 신정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남면 신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소율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주삼동 주안마을 노인회원 1동 10만 원, 주안마을 부녀회원 1동 10만 원,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커피마루 봉사단 8만 원, 순천시 서면 마륜 세동마을 주민 1동 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시가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 15% 할인을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당장 보탬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총 127억 원 규모의 15% 할인 상품권 발행을 결정했으며 연내에 27억 원을 판매하고 내년 1월 2일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15% 할인 판매가 예정된 200억 원의 남은 물량도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카드형 상품권 15% 할인은 올해 여수시 10대 시정 성과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 호응이 높았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록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23년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인 36%를 크게 웃도는 61%의 감축률을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 시설 점검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